원래 프로야구는 옛날에 직관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야구장 가면 20대 여성이 제일 많아요.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제일 많고 남녀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7대 3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굿즈 소비 1,000억이 재작년보다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올해 지금 상반기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한 70% 이상 오르는 추세거든요. 20, 30대 여성들은 우리는 계속 중요한 포지션으로 바라볼 사람들입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즘에 또 하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거랑 또 연관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좋아하는 거에 돈 쓰는 거를 되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특히 뭐 이제 굿즈라든지 뭐 팬덤 문화 이런 것들도 점점 강해져가지고 완전히 이런 전성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것 같다는 저도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트렌드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프로야구예요. 원래 프로야구는 옛날에 직관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아저씨들이 뭐 맥주캔 던지면서 한 잔 막. 먹고 퇴근하고 아저씨의 문화였는데 지금은 네. 야구장 가면 20대 여성이 제일 많아요.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제일 많고 그리고 야구 경기 중에서도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올스타전이나 뭐 개막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녀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7대 3? 7대 3이나 한 6.5대 3.5 정도로 여성이 훨씬 많아요. 네. 야구 시장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 그 여성 중에서도 20, 3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전체 관객 수가 엄청 늘어났죠. 지금 원래 1,200만 명 거의 넘을 추세인데 1,200만 명 넘고 작년에 거의 1,000만 조금 넘었죠. 작년에 전체 프로야구가 입장 수입이 한 1,600억쯤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더 늘겠죠. 뭐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되겠죠. 굿즈 수입이 작년에 거의 1,000억이었어요. 굿즈 하면 보통 유니폼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네. 굿즈 소비 1,000억이 재작년보다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올해 지금 상반기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한 70% 이상 오르는 추세거든요. 올해 연말쯤 돼서 정산해 보면 입장권 수입하고 굿즈 수입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야구 보고 와서 그냥 뭐 신나게 재밌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니폼 입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도 한 개 갖고 안 되죠. 네. 굿즈 이것저것 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시장이 커져갈 거고 그리고 굿즈 중에서도 인기 있는 야구 선수들의 굿즈 시장 굉장히 더 커지는 건 거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거죠. 미국의 그 MLB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입장권 수입도 있지만 중계권도 그렇고 그들도 굉장히 팔 게 많잖아요. 선수 하나와 연결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그만큼 팬이 많으니까 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네. 한국도 야구 시장에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프로스포츠 중에서 야구는 압도적으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프로축구는 프로야구 다음으로는 사실은 커요. 하지만은 비교하기 좀 어려울 만큼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프로농구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오빠 부대는 다 프로농구였어요. 네.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뭐 연세대 농구부 장난 아니었죠. 팬클럽 숫자와 H.O.T 팬클럽 숫자가 비슷했을 정도니까 그 압도적인 그 머릿수가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했을 수도 있을 텐데 농구는 지금 그렇게 뭐 뜨겁진 않잖아요. 야구는 그 뜨거운 시장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20대 30대 여성을 누가 잘 끌어들이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지 사실은 스포츠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건 거죠. 네. 이게 남자들은 사실 뭐 굿즈 같은 거 잘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여성 관객이나 여성 고객들이 와야지만 유의미한 막 매출이 늘어난다 뭐 저도 이런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굿즈만 안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야구 경기장에도 20대 30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경험 자체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전시, 뭐 공연 다 거의 한 7, 80%가 여성이에요. 네. 이렇게 그럼 젊은 남성들은 뭐 할까요? 게임하고 네. 뭐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외에 하겠죠. 돈 별로 안 쓰는 행위들. 그러면 20대 30대 여성들이 20대 30대 시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들이 20, 30대 시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야구는 전체 모든 연령이 즐기는 거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영역마저도 주인공이 돼버리는 건 거죠. 20, 30대 여성들은 우리는 계속 중요한 포지션으로 바라볼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그 국중박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뭔가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요 캐대헌, 네네. K-팝 데몬 헌터스랑 또 엮여가지고 뭐 굿즈도 엄청 팔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저도 좀 이게 좀 어색해서 가서 굳이 뭐 이런 걸 막 기념품을 막 그렇게 사나 했는데 엄청 사실
하신다는데 그쵸. 이게 앞으로 좀 이게 또 트렌드인가요? 뭔가를 사서 경험을 남긴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걸 증표 같은 거잖아요. 아, 증표. 나 이거 갔다 왔어. 네. 나는 국밥 갔다 왔어를 알릴 수 있는 증표가 있고 네. 그 증표 중에서도 인기 있는 증표들은 뭐 솔드아웃 늘 잘 되는 거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가는 건데 네. 그 흐름들이 원래 굉장히 뜨겁죠. 작년, 재작년부터 흐름들은 계속 뜨거워져.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이 500만, 600만 정도 관객이 네. 들 건데 이 정도면 전 세계 박물관들 미술관, 박물관 대형 사이즈 중에서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있어요. 그 숫자로 네. 따지면 우리가 한 5등쯤 들어갈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네. 놀라운 게 1등, 2등, 3등, 4등 대부분 다 뭐 뉴욕에 있고 런던에 있고 전 세계에서 관광을 엄청 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와서 가는 곳하고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온다고는 해도 그래도 전체 관람객 중에서 외국인은 10% 안 되거든요. 근데 뉴욕에 있건 런던에 있건 관람객 중에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따졌을 때는 뭐 굉장히 견줄 만큼 많아졌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냥 네. 관광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많아졌어요. 각 분야별로 다 오는 게 가령 건축가다. 그러면 옛날에 유럽의 건축가라면 일본 가서 건축에 대한 영향을 뭐 보고 새로운 걸 접해보겠다 아시아 거. 근데 지금 한국 온다 이거죠. 온 김에 뭘 할 거죠. 유럽의 건축가나 미국의 건축가가 한국에 온 김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건축회사나 건설사들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 디자인 온 김에 뭘 또 해보는 건 거고. 그러니까 일하러도 왔다가 경험치도 쌓다가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게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건 오래 가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뭔가 좀 멋지고 좋고 잘 나간다 싶으면 다 일본 가서 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잖아요. 그 흐름들로 지금까지 꽤 많이 버텼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이 이제 더 우위가 된 거니까 이 흐름들을 적어도 몇십 년간 끌고 가줘야지.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국인만 상대했을 때 자영업하고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 대상에서 업종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도 서울의 관광에 대한 영향들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건 거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요즘 그런 것도 많이 해요. 한국에 와서 메이크업 받고 네, 네, 헤어하고 맞아요. 이거 다 경험이에요. 라이프스타일 경험치로 코스를 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어떤 여행사들이 잘한다. 어떤 여행사들이 좋은 데들 예약 잘 코스로 해가지고 이걸로만 며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은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물건만 좀 사고 뭐 갈비만 먹고 집에 갔다면 머리하고 이거 돈 비싸잖아요. 다. 이런 경험치를 다 누리면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가면 한국 화장품 써야죠. 네. 한국에 대한 경험치로 다양한 걸 누릴 거고 한국에 대한 헤어스타일 관심이 있을 거면 또 한국에는 수많은 또 디자이너들이 해외 진출도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영역으로 커져나가요. 아까 그 경험사치와 셀렉티브 인텐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국인들의만 문화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왜냐면 SNS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영향들이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부러운 걸 잘 알게 만들어준 효과예요. 네. 이 효과는 전 세계가 다 가는 건 거고 한국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집중되고 빨라요. 그래서 똑같은 이슈가 딴 데서 한 5년 걸려야 확산된다면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비즈니스나 뭐 투자도 우리는 훨씬 더 지금부터 준비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일종의 뭐 팬덤 문화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어떤 야구나 이런 것도 갑자기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은 해왔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아이돌이나 뭐 스타들 팬클럽이었는데 이제는 막 야구 선수도 팬클럽 많이 생기고 뭐 하는데 그쵸. 이런 변화가 이렇게 확 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자기 일상의 풍요를 누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이돌만 좋아한다. 내 일상 전체가 기승전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아이돌도 내 일상 중에 하나인 건 거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부터 내가 뭘 먹느냐부터 내가 어떤 취미를 누리느냐 다 있잖아요. 각각 영역마다 이제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뭐 불닭을 비롯한 몇몇 라면이나 어떤 과자 이런 제품들이 해외에선 누군가에게는 팬덤인 거죠. 아, 나 저 회사 제품 사야지. 일상 먹거리에서 누군가는 팬덤. 패션도 마찬가지죠. 패션도 나 저 브랜드에 대한 팬덤. 그리고 화장품도 과거는 유명한 회사가 잘 됐잖아요. 대기업이었죠 보통.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아니고 스몰 브랜드죠. 작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각의 브랜드마다 팬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는 저게 맞아. 그전에는 나한테 이게 맞아를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알려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써봐야지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지 이게 나한테 맞아를 아는 건데 그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면
유명한 브랜드 이걸 신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빨이 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발 브랜드빨이 좀 떨어지고 뭔가 작은 브랜드, 스몰 브랜드여도 좀 유니크하고 뭐 특별한 아주 틈새 뾰족한 것만 있다면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좀 유명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은 점점 없어요. 더 희박해진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뾰족하게 뭔가 잘 만들어내고 네. 지금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취향을 계속 발굴해서 뭐 어떻게 해주는 기업하고 그냥 몇십 년 전 그대로 계속하는 회사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알만한 비싼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네. 떨어진 데 많아요. 보면 우리 기억 속에는 다 쟤도 유명하고 쟤도 유명한데 어떤 애들이 희비가 확 깔린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영광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벤츠의 위상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벤츠 하면은 약간 야 너 약간 왜 이렇게 돈 낭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갔더라고요. 너무 흔해졌잖아요. 네. 왜냐면 차가 물리적인 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잖아요. 계속 차를 있으니까. 폐차하기 전까지 계속 양 자체가 존재했으니까 이미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차가 10년 전에 뽑은 차건 오늘 뽑은 차건 길거리에 너무 끌려 있으니까. 많으니까. 물건이라는 건 그래요. 물건이라는 거는 폐기하기 전까지는 주변에 많아요. 가방도 시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지고 하는 소유에 대한 사치, 과시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거, 남들 아주 건드리지도 못할 아예 비싼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찐팬 비즈니스 이런 게 더 좀 부각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팬덤이 중요한 게요. 옛날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유명하면 따라갔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유명하다고 안 따라가요. 셀렉티브 인텐션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 있는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중에 사라진 애들이 자꾸 생겨요. 새롭게 뭐 팝업 같은 거 만들고 시도하는 애들 중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도 현대백화점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20대 입장에선 새로운 브랜드지만 내가 검증해 볼게. 내 마음에 들어. 맞아. 이러면 그때부터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30년 된 굉장히 유명한 제품, 이건 우리 엄마의 팬덤이고 우리 엄마의 브랜드인 거지 내 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검증한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티브 인텐션 VIP라고 그러기도 해요. 셀렉티브 인텐션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유명하다고 막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자들은 약간 팬덤 비즈니스랑은 좀 먼 거죠. 여기는 약간 그리고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좀 찐팬 베이스로 가는. 그렇죠. 그런 이게 거죠. 20대 여성 그러니까 소비재도 그렇고 무슨 문화 관련된 상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경험치도 다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20대, 30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뭐 어쩌면 뭐 게임 빼곤 또 있을까 싶기도 게임 한데. 쪽은 많이들 있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지가 안 될 만큼 그냥 다들 조용히 사는지 다들 뭐 취업 준비만 하고 어디 가서 뭐 공부만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사는 게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빨리 현실로 나와야 돼요. 뭐 게임도 좋지만 게임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치 쪽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커져요. 네. 희소해졌으니까.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과 뭐 온라인의 가치가 압도적이었어요. 커져간 추세가. 근데 지금 그쪽은 조금 뭐 둔화돼 있고 오히려 숨어있는 아날로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경험치를 많이 쌓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20대 30대 중에서 여성들만 많이 해봤다? 그러면 회사에 나중에 채용을 할 때도 무슨 점수만 인내하고 그런 경험치까지 쌓은 애하고 누굴 선택하겠다는 건 거죠.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굿즈나 막 팬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열려 있죠? 왜 그렇죠? 이게 지금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소비, 문화 콘텐츠 시장의 소비는 다 여성이었어요. 20년 전에도 미술관은 80%가 여성이었어요. 훨씬 더 감수성이 있고 콘텐츠나 문화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였어요. 과거에는 그런 걸 해도 티가 안 났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떤 문화적 예술적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이런 경험치가 많다고 써먹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가 그 방향에서 출발하는 건 거죠. 기업에서 과자 하나를 팔더라도 화장품 하나를 팔더라도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이벤트를 하더라도 프로모션 다 그 방향에서 되는 거고 팝업을 만들더라도 다 경험치에서 설계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어떤 찐팬, 그러니까 내가 우선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좀 미래에 좀 먹거리나 아니면 뭐 그쵸.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그쵸. 뭔가 온라인 세계에서 계속 있으면은 좀 약간 도태 아닌 도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를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온라인 세계는 이미 기본으로가 깔려 있잖아요. 기본으로. 평소에 노력하지 않고도 온라인 세계에서는 잘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20대, 30대에겐 노력의 세계예요. 50대, 60대에겐 오프라인은 노력의 세계가 아니죠. 이미 있는 원래 그렇죠. 경험했던 세계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영역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자꾸 쌓아야 돼요. 그래서 경험치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인재상에서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느냐. 네. 뭔가 하나를 파고들어서 이뤄본 애가 일도 잘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부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좀 떨어져 간다면 뭔가 하나 깊이 좋아해 본 사람이 하는 건 똑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됐건 취미가 됐건 이런 거에 한번 푹 빠져본 사람, 공부에 빠지건 뭐 하나 깊숙이 빠져본 사람들이 빠질 때 누구보다 몰입했고 빠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찾은 것도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남들도 어떤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데도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2030 세대분들도 이게 꼭 뭐 내 소비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사업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